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는 초코파이라는 이름의 과자가 한 개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근본이라고 불리는 오리온의 초코파이 정이 있죠. 그리고 롯데에도 초코파이가 있습니다. 크라운에도 초코파이가 있어요. 실제로 이 초코파이라는 이름 때문에 과자 회사들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초코파이의 첫 등장을 알린 회사는 바로 오리온이었어요. 1973년 당시 동양제과였던 오리온의 창업주 서남 이양구가 미국으로 출장을 갑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 공항 편의점에서 과자 하나를 사요. 돌아오는 항공편에서 그 과자를 뜯어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초콜릿이 코팅되어 있는 포슬포슬한 빵에 쫀득한 마시멜로우가 들어있는 먹음직스러운 동그란 모양의 파이, 바로 미국의 문파이였던 겁니다. 이후 이양구 씨는 이 맛이구나 싶었던 거예요. 국내로 돌아와서 1년이라는 시도 끝에 1974년 쫀득한 마시멜로우를 비스킷에 품어 수분을 머금는 제조 방식을 성공해냅니다. 그리고 초콜릿 코팅으로 마무리한 오리온 초코파이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초코파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이렇게 투명한 포장이 특징이었어요. 당시 고급 과자에 속하던 초코파이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다른 과자 회사들도 이를 카피한 비슷한 과자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그것도 같은 이름으로 말이죠. 그렇게 1978년 롯데의 초코파이, 1986년 혜태 초코파이, 1989년 크라운 초코파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인 오리온의 초코파이를 이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롯데는 코코아 파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슬슬 오리온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초코파이를 처음 만든 건 우린데 왜 다 똑같은 이름으로 만드냐는 거죠. 그래서 90년대 후반 참다 롯데를 비롯한 경쟁사들을 싹 다 소송을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시겠지만 졌습니다. 법원이 오리온이 아닌 경쟁사들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이유는 당시 오리온이 초코파이라는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한 게 아니라 오리온 초코파이로 등록합니다. 그래서 롯데가 롯데 초코파이 이런 식으로 상표를 등록해도 별 문제 없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출시 직후에 문제 제기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문제를 제기한 것도 한몫했고요. 그리고 대중들에게는 이미 초코파이라는 이름 자체가 과자의 한 종류인 보통명사로 인지되면서 현행법상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름으로 상표는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온 거죠. 그 이후에 오리온은 초코파이에 정이라는 한자를 붙여 초코파이 정이라는 이름으로 상표를 사용했습니다. 이름에도 차별점을 주면서 애정을 나눌 수 있는 과자라는 이미지로 마케팅을 해나간 거죠. 여전히 초코파이 중 점유율 1등을 차지하며 왕좌에 올라가 있는 걸 보면 마케팅은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도 롯데, 크라운에서 초코파이를 구매할 수 있는데요. 롯데와 오리온의 차이를 보면 미묘하게 다릅니다. 일단 크기가 다르고요. 표면의 자글자글한 질감도 확연히 차이납니다. 묘하게 색깔도 약간 달라요. 육안상 비슷해 보여도 빵과 마시멜로우의 비율 차이도 있고 빵의 식감에서 크게 차이가 있어요. 롯데 초코파이가 초콜릿 코팅이 더 두껍고 바삭해서 롯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폭신한 느낌의 오리온 초코파이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둘 다 맛있는 거예요. 1997년부터 오리온은 중국에 초코파이를 정식으로 출시하기도 했는데요. 많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던데 이거 중국에서 초대박칩니다. 중국에서는 초코파이와 관련된 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90년대 당시 중국 현지에서 생산한 초코파이에 곰팡이가 핀 거예요. 오리온은 그때 생산품 10만 개를 전량 리콜하고 그 자리에서 모든 초코파이를 불태워버립니다. 쇼킹하죠? 이걸로 중국에서의 신뢰도가 급상승하면서 이미지도 좋아지고요. 중국 과자 파이 부문 점유율 1위 하고요. 4년 연속 중국 파워 브랜드 1위까지 올라가요. 2015년 기준 중국 판매량 7억 개를 달성하면서 한국 판매량을 넘어서기도 했고요. 한국에서는 근데 파이 과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OS와 몽쉘입니다. 아직도 초코파이, 몽쉘, OS 3대장 중 누가 원탑이냐 논쟁이 뜨거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한 원픽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게 원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70년대 초코파이의 등장과 폭발적인 인기로 파이 형태의 과자에 대한 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984년 혜태제과는 케이크 형태의 OS를 탄생시키는데요. 초코파이와는 다른 사각형 모양이 특징이고 아시겠지만 초코파이는 단단한 쿠키가 마시멜로우에 수분을 흡수해서 부드러워지는 반면 OS는 처음부터 케이크 사이에 크림을 바르는 구조였기 때문에 초코파이보다 촉촉하고 더 부드러움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초콜릿 코팅은 동일하지만 빵과 빵 사이에 마시멜로우가 아닌 초코크림이 들어있기 때문에 초코파이 마시멜로우의 그 쫀쫀한 식감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OS를 더 많이 찾기도 했었죠.
그리고 1991년 롯데 웰푸드는 지금의 몽쉘, 당시에는 몽쉘 통통이라는 이름의 과자를 출시하게 됩니다. 당시 초코파이 가격의 2배인 200원으로 몽쉘, 초코파이, OS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비쌌고요. 몽쉘 통통은 프랑스어로 나의 사랑하는 삼촌이라는 몽쉘의 통통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초코파이보다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강조했던 거죠. 근데 이 통통이라는 이름이 약간 살이 찌는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몽쉘로 이름이 변경이 되고요. 초콜릿 코팅이 되어 있는 파이 형태의 과자지만 초코파이와는 다르게 마시멜로우가 아닌 생크림이 듬뿍 들어있고요. 위에 초콜릿 코팅이 좀 더 단단한 식감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오리온에서는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줌이라는 과자를 내놓기도 했지만 처참하게 패배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초코파이, OS, 몽쉘 3대장의 3파전이 시작돼요. 물론 국내 초코 케이크 과자 시장은 오리온 초코파이가 부동의 1위를 지켜왔습니다. 2023년 상반기 기준 국내 매출액은 초코파이가 452억 원으로 1위, OS가 307억 원, 몽쉘이 243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도 3대장의 순위는 유지되었고요. 브랜드 매출 점유율은 초코파이 30.9%, OS 19.3%, 몽쉘 17.1%입니다. 2위 경쟁이 좀 치열해요. 과거에는 롯데 몽쉘이 꾸준히 2위를 지켰는데요. 2020년 처음으로 OS가 몽쉘을 제치고 2위에 올랐고요. 현재까지도 유지 중입니다. 세 제품 모두 다양한 맛을 내면서 변화를 멈추지 않았는데요. 초코파이는 바나나 맛부터 시작해서 말차 라떼 맛, 딸기 맛, 그리고 제 최애였던 초코칩 초코파이 맛, 흑임자 맛, 수박 맛까지 나왔습니다. 아쉽게도 대부분 단종이 되었지만요. 그리고 초코파이의 마시멜로우 식감에 대한 호불호가 강한 걸 알았던 건지 아니면 몽쉘에 대한 반격인 건지 2024년에 역사상 처음으로 마시멜로우에 변화를 주어 초코맛과 딸기맛 크림을 넣은 초코파이 하우스 버전도 출시했습니다. 롯데 또한 다양한 몽쉘을 선보였는데요. 기본 크림 케이크부터 카카오 케이크, 딸기 케이크, 리뉴얼된 딸기 케이크, 바나나, 블루베리까지 이거 말고도 많은데요. 몽쉘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토피넛이 얹어져 있고 캐러멜 소스가 들어간 너티 프렌즈 맛, 그리고 부여 알밤 맛, 무설탕 제로 몽쉘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OS도 따라가야겠죠? 고구마 맛도 있었고요. 녹차 맛, 그릭 요거트 맛, 기본보다 4배 커진 OS 빅, 미숫가루 라떼 맛, 마지막으로 OS 중 제가 가장 좋아했던 두바이 열풍에 힘입어 출시한 피스타치오 맛까지 다양합니다. 정말 취향이 사람마다 달라서 서로 퇴해를 꼽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소신 발언하자면 저는 몽쉘이 1등입니다. 일단 초코 코팅의 질이 다른 두 친구랑 다른 결이에요. 맥도날드 초코콘까지는 아니지만 물었을 때 바삭하면서 깨지는 게 진짜 코팅이 제대로 된 느낌에다가 얼려 먹으면 더 맛있고요. 안에 생크림이 킥입니다. 겉에는 초코인데 안에만 생크림. 이게 가장 큰 차별점이고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댓글 반박 환영하니까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초코파이의 상표 다툼과 파이 과자 3대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초코파이, 몽쉘, OS 중 여러분들의 원픽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종 과자들 중에서 단종되어서 아쉬웠던 과자들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인더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